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그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 계속 출근했죠. 누가 보여 강제로 출근시켜줘야겠네. 뭐 자료 준비하고 있었나요? 뭐 자료도 준비하고요. 제가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명절에 어디를 못 가가지고 아침에 뭐 뉴욕 증시도 볼 겸해서 잠깐씩 나왔습니다. 매일 나오는 건 알고 누가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 연휴 첫날까지 그 뉴욕 증시 요약해서 보내서 네. 내가 무슨 강제로 시킬 줄 알던데. 취미 삼아 하는 겁니다. 취미 덕후입니다. 연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연휴에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시장은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있었거든요. 한국 증시가 수요일 날까지였고 뉴욕 증시가 수목금 3일 열렸었는데 3일 요약해드리면 보합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시간에 좀 재밌었던 거는 특징적인 거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코리아 ETF가 있잖아요. EWI라고 이게 2.2% 올랐어요. 한국 증시가 수요일날 0.5% 정도 올랐으니까 그거를 뺀다고 하더라도 한 1.5% 정도 더 오른 거잖아요. 왜 그렇게 올랐느냐? 이유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양책이 진행이 많이 됐어요. 뭐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까지 이제 대통령실로 보낼 거다. 이 완전된 거 서명만 하게 그 앞에 과정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는데 왜 3월 14일이냐? 라고 하면은요. 미국 실업급여 지급하는 게 3월 14일까지가 되니까 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부양책을 완전히 완료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이거는 부양책 측면에서는 글로벌 측면에서 좋았던 거고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업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했고요. 왜 강했느냐라고 하면은 자동차 업체 GM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너무 모자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반도체가 항상 이렇게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 수급이 이렇게 좀 타이트해졌다가 좀 완화했다가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거를 좀 사이클을 좀 폭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시장 조사하는 이 행정명령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체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데도 좋았는데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어플라이드 매테리얼도 있고요. 뭐 줄여서 AMAT라고 하는데 어플라이드 매테리얼도 있고 뭐 KLA도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합쳐서 반도체 업종이 좋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ETF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게 2월 15일 오전인데 한국 시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3일 동안 쉬는 구간에 이 시장을 반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죠. 이번 주 일정이랑 연관된 거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드라기 전 ECB 총재가 이탈리아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확정이 된 건데 대통령이 총리로 이렇게 신임을 했는데 정당들이 굉장히 지지를 하면서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골고루 지지를 하면서 이제 드라기 총리가 이제 경력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각을 구성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승인을 하는 절차가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무리 없이 승인이 될 것 같은데 드라기 총재 이제 총리죠.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금융위기 시기에 그 ECB 총재를 맡으셨던 분이고요. 이때 그 금융위기를 재정위기를 이 리더십으로 잘 이겨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좌파건 우파건 다 신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탈리아 쪽은 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맞았던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어쨌든 유럽에 산재되어 있는 이 리스크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 뭐 이런 기대감도 좀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린 김에 다음 주 일정 계속해서 말씀드릴까요? 3페이지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드라기 총리 뭐 내각 출범 뭐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고요.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재밌는 이슈인데요. 틱톡 매각 이슈 재검토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틱톡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틱톡에 대해서 강제 매각 그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강제 매각 행정명령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는 위챗 같은 거 중국의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이거를 그 운영 중지 명령이 다음 주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사실 잘 몰라요. 여기에다가 틱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을 냈는데 이번 주 내에 법무부에서 의견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이 중국에 대한 중국 기업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 주가 된다는 거거든요. 좀 더 나가면은 어쨌든 중국과 미국의 뭐 분쟁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체크해 볼 만한 이슈인 거고요. 뭐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인프라 건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중국은 인프라 건설도 강하게 하고 철도도 짓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뭐 중국한테 뭐 이렇게 뭔가를 뺏긴다. 뭐 중국이 뭐 우리의 점심을 뭐 뺏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좀 확인할 그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는 좀 체크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부터 완화됐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좀 수도권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되고요. 영업시간도 기존엔 9시까지만 됐었잖아요. 10시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조금 완화됐다는 거는 이거는 좋은 신호로 봐도 되겠죠. 이 정도가 이번 주의 일정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개장했는데요. 미국은 대통령의 날로 오늘 저녁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휴장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 연휴로 수요일까지 휴장입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휴 때 뭐 연휴 전에 분위기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잠깐 회의했었지만 네. 연휴 내 분위기가 약간 차익실현 분위기가 있었고 네. 연휴 중에 나왔던 우리 약간 이제 우리 다른 연구원 얘기에 따르면 쇼 커버링 얘기가 좀 나왔었다 하더라고요. 네, 쇼커버 얘기가 나왔을 수가 있는 게 생각보다 저는 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는 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거는 시장에 대해서 뭔가 상승을 베팅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거랑 또 다르게 빅스 롱 포지션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변동성 확대로 늘어난다는 건 사실 시장의 하락에 좀 베팅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난주 초반까지 나왔었던 얘기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 금요일 날 거의 오후 2시 넘어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요. 장 후반부에 이렇게 시장이 좀 상승폭이 올라갔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쇼커버 쪽이 나왔다. 명절을 앞두고 좀 쇼커버가 나왔다. 시장 생각보다 강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보셔도 그 여러 될것 이유가 같습니다. 있겠지만 뭐 최근에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비싼데 법으로는 아니다. 뭐 이런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네. 최근에 이제 그런 비싸다의 어떤 극한에 있는 기업이 테슬라고 또 가치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비트코인 같은 네. 이게 아직까지 버티고 비트코인이 그냥 올라가면서 이런 분위기가 나왔다는 좀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축이 하나가 있고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오히려 좀 의미 있게 보는 게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뭐 전 세계가 다 같이 조금씩 코로나 이후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략팀에서 좋았던 자료 중에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좀 나아졌는데 아직 주가가 덜 오르는 어떤 내수주 중에서 종목 찾기가 또 해볼만하다. 그러니까 좋은 건 우리는 반도체와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연휴 동안 좋았던 거. 근데 오늘 약간 걱정되는 게 이렇게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 자주 오고 그러면 되게 좀 다들 오늘 지금 막 흥분해 있는 느낌? 반도체. 근데 생각을 좀 잘해봐야 되는 게 실적 측면에서는 IT가 아주 막 치고 가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지 지금 아닌가?
실적은 IT는 뭐 이렇게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약간 좀 둔화되고 있고요. 요새 올라오고 있는 거는 금융업종 쪽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재 쪽 조금씩 좀 개선되고 산발적으로 있고. 뭐 네, SOE 같은 산발적으로, 네, 것도 맞습니다. 좋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이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2.2%가 연휴 동안에 올랐던 우리나라 한국 ETF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 정도 레벨로 하면 한 3,170, 60 이 정도일 텐데 그거 이상을 가주면 우리 증시가 내일도 이제 강력하다는 얘기인데 아마 거길 못 가주면 시장이 연휴 동안에 오른 거에 비해서 우리는 잘 반응이 약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뭐 EWI 생각하면은 아침에 좀 반영하는 게 한국 증시가 1% 이상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1.5 이상 올라야지. 네, 그렇게 올라서 시작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환율 효과도 있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오르지는 그쵸. 않거든요. 어쨌든 1% 이상까지는 오르지 않아가지고 조금 봐야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개인들이 팔고 있대. 정말 주식 잘하네. 아, 주식 왜냐하면 잘하시네요. 뭐 요새 제가 연휴에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좀 재밌게 본 게 그 우리 유튜브 채널 얘기. 우리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 최윤철 대표가 나와서 녹음한 게 있더라고. 그 3프로 TV에. 네네. 너무 재밌어요. 봐봐. 근데 하여튼 기관들 어떤 이유 같은 걸 많이 적어놨는데. 네. 하여튼 근데 이번 주 그림에서 네. 우리 보는 두서없이 얘기한다고 자꾸 뭐라 그래서 네, 원래 이렇게 해서 5페이지 찾는데 5페이지인데 이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네. 제가 이거 감히 말씀드리는데 올해를 변동성 시장으로 정의를 했고 네. 나름 그리고 뭐 이번에 같이 쓴 책에서도 나는 계속 변동성 얘기만 하거든요. 지금 변동성 충돌하는 구간이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이제 많이들. 이 변동성 구간이 참 힘든 거. 오늘 같이 올라간 날 쫓아오면 걸리는 날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장인데 이건 뭐예요? 무슨 데이터예요? 이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상업거래 포지션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동성 롱 포지션이 순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변동성 자체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라는 거는 위로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 아래로 변동성이 클 수도 있는데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변동성이 비대칭적이에요. 뭐 이거를 뭐 스마일리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이렇게 좀 천천히 반영을 하고 떨어질 때는 좀 한 번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변동성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코를 동시에 사는 사람도 많고 변동성이 커지는 사람도 많은 게 좀 신기하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은 변동성을 커질 거다. 시장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이요. 한국은 이게 변동성 선물 이렇게까지 나오는지는 제가 안 한국은 안 해봐가지고. 그래요 지금. 근데 이제 그쵸, 잘 안 되죠. 잘못 이거 쫓아가더라고. 근데 나는 오히려 V 코스피보다 V 코스피 선물이 그렇게 맞아요. 변동이 된 막상 변동성 볼 매매하는 친구들 보면 미국 비스 놓고서도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변동성 지수 그 변동성 커가지고 그거 어떻게 따라가네요. 정말 저로서는. 다음 그림도 흥미로워요. 네. 경기 소비재가 올라온다는 게 참.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경기 소비재랑 필수 소비재 수익률 격차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지난주 경기 소비재의 필수 소비재 대비 수익률이 2009년 이후 가장 좋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경기 소비재,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하게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고요. 필수 소비재는 음식료라든지 유통 이런 건데 여기가 언제 좋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집에 있으라고 할 때, 재택 늘어날 때 이럴 때 올라갔습니다. 집에서 음식도 해 먹어야 음식료가 되고, 좋았죠, 그때. 그렇죠. 뭐 식품 라면. 유통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불러다가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의류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내수와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된 경기 소비재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경기 소비재에 들어가고요. 이런 상황 변화 자체는 이제는 시장 자체가 코로나 이후의 시장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아시아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렇고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도. 네, 영국이랑 본 데이터 보면은 백신 접종이 꽤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한국이 다음 주부터 백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2월 말부터 시작하는 거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영국은 벌써 전체 인구의 20%가 백신 접종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연휴에 뭐 하여튼 여행사 뭐 조그맣게 하시던 분 네. 우연한 계기가 돼서 네. 통화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내가 이제 좀 있어 가요. 무슨 얘기 하시라고 아, 그래요?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준비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내가 농담 내년에는 갈 수 있겠죠? 그랬더니 뭐 여행 형태는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요새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호텔 체인들 있잖아요. 네. 메리어트라든지 힐튼이라든지 이런 데 상장돼 있는데 이런 데 주가가 생각보다 별 이슈 없는데 좋아지는 게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연휴에 좀 그러니까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네. 근데 정말 놀란 게 정말 사람들 많던데요. 미세먼지도 밖에- 심했는데 연휴 때. 근데 길거리보다 저희가 이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어떤 모임을 좀 할까 해가지고 걷는 곳이 제가 뭐 광화문에서 종로 아니면 뭐 인사동 뭐 북촌 서촌 뭐 창경 뭐 덕수 경복궁 뭐 이런 데인데 걷다가 광화문에 호텔이 하나 있잖아요. 그 미래에서 갖고 있는 네. 그 지하에 뷔페 있는데 내가 한번 내려가 봤거든요. 와. 예약을 한번 되나 하러 갔는데 와. 꽉 차 있더라고. 와, 거기 인당 10만 원. 그래? 아니, 그거 안 물어보냐? 뭐 거기도 놀라웠고 우리가 익선동을 갔는데 거기도 양 바글바글하고 백화점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아, 그래요? 많더라고. 아, 저는 안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이 이제 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구나. 그래서 뭐 연휴 이후에 좀 더 번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제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라는 게 언제 올지는 좀 한참 뒤겠지만 그 기대감이 점점 반영되는 시기에 다가서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뭐 지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오늘도 아마 우리 이런 얘기하면 답답해할 거예요. 다들 무슨 얘기하고 있을 거 같냐면 SK 이노와 LG와 뭐 얘기할 텐데 뭐 둘 다 안 좋은 거죠. 뭐 단기적으로는. 근데 뭐 그걸 누가 옳냐 그러냐를 우리가 논쟁에 참여할 생각은 없고 뭐 어디가 더 안 좋은지도 확실히 나오는 것 근데 같고요. 뭐 그냥 따라서 그리고 자동차도 워낙 내가 좋아하지만 몇 가지 체크할 게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건 자동차와 그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인데 이 분야들이 이렇게 막 변동성을 키울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그 말은 했어요. 누가 그래서 오늘 아침 반도체 질러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내가 뭐 지르냐 갖고 있는 거 잘 팔지 않고 잘 반도체 들고 가야 되는 섹터니까. 근데 막 종목을 확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얘기했어요. 종목을 확산할 필요 없이 그냥 대장주 위주로만 가고 나변이 주변까지 막 달려들 것 같지 않거든.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오히려 이제 이거 쿠팡 얘기하기 전에 실적 하나 잠깐 얘기하자면 나는 저희 근데 시간 괜찮네요? 그래요? 빨리 그럼 마무리해. 내가 맨날 빨리 끊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회의가 내가 또 있구나 네네. 10시에. 그럼 짧게 실적은 잠깐 얘기할게. 네, 실적 엄청 얘기하시죠. 가파르게 올라오잖아요. 최근에 추정치가. 네, 8페이지인데 지금 8페이지 이거 잠깐 보면 영업이익으로 보면 네, 올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86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2021년 실적 기준이고요. 그렇죠. 뭐가 이렇게 올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이 지금은 끌어올리고 있고 지난주에 금융주 실적이 대거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실적들 대부분 잘 나오고 뭐 증권주, 은행주 다 전반적으로 잘 나오면서 전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조금 상향 조정됐습니다. 뭐 반도체 쪽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큰 변화 없었는데 삼성전자 이외에 IT 기업들 실적이 올라오면서 전체 실적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전에 어닝 시즌 중간 점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4분기에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러니까요. 잘 나오면서 연간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 장세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어서 진검승부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분위기가 숫자가 받침되면 지수는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분야를 연간으로 어떨지를 아마 우려를 훨씬 넘어서서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부분이 시장에 받침이 되고 있는 힘이고 이거 보는 사람들은 아마 주식 살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 중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분위기고
쿠팡 이슈도 상당히 이거 망할 줄 페이- 알았다고 다들 얘기했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올드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뭐 6페이지의 그림 잠깐 네. 볼까요? 뉴욕 증시 상장한다고 했을 때는 야 정말 신기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반응 보면은 굉장히 대성공하는 분위기예요. 뭐 네. 알리바바 이후에 가장 큰 뭐 대여고 IPO 대여고. 그러니까요. 근데 좀 불행한 거는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다 영어로 올려가지고 이제 한국 애널리스트들은 이 영어로 된 보고서를 다 봐야 되고 달러 표시된 거를 다 원화로 바꿔야 된다는 게 이게 좀 피곤하죠. 어쨌든 해가지고 보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시 시스템이 다트라고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드가라고 해요. EDGAR. 거기에 이 IPO 관련돼 가지고 보고서가 와가지고 거의 데이터들을 몇 개를 했었는데 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작년에 2020년에 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분기마다 90%씩 나왔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분기 매출이 2배씩 늘어났던 거고 3년 만에 분기 매출액이 4배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성장성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전히 적자예요. 2020년 90%씩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원화 기준으로 한 5천억 정도, 5천억 원 정도 적자가 나왔더라고요. 아직은 적자인 기업인데 미국 스타트업 상장 기업들 새로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 적자고 적자보다는 탑라인에서 얼마나 성장성을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그거 생각하면 쿠팡은 굉장히 강한 거죠. 뭐 뉴욕 증시에 상장된 그 해외 기업들 사례들이 있느냐 그거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니까 뭐 전자상거래 업체들 보니까 한 열 몇 개가 상장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중국 기업, 홍콩 기업입니다. 다 중국 기업이라고 보셔도 되죠. 뭐 네덜란드 기업, 아르헨티나 기업, 싱가포르 기업 뭐 이런 거 몇 개 있는데 뭐 대부분 중국계 기업이었고요. 성과 보면은 근데 좋았던 거는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좋았고 다만 다 좋았던 거는 아니에요. 그 싱가포르 럭셔리 제품 유통 전자 상거래 업체 중에 리본즈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미국에 상장된 성장 그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그 뭔가 수익률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 측면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전 연휴 뒤에 뭐 이거저거 봤을 때 분명한 건 오늘도 엄청난 치고받을 것 같은데 네.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이익 기대치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저번에 한번 논의했었는데 연간으로 만약 1분기 지나고서도 이런 숫자가 유지가 되면 뭐 시장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쵸? 실적 잘 나오고 근데 성장성 아무리 있는 기업들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네. 근데 요새 좀 들은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약간 지금 주식시장은 이 명품 시장이랑 비슷해져 갔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워낙 성장주가 좋다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명품들 좋잖아요. 근데 제품이 품질이 2배 좋아지면 가격 10배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차라리 시장에서 살 때 성장성 있고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면은 비싸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지 약간 뭔가 하자가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대신 싼 기업을 사는 장세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듣고 좀 재밌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부닥치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우량주가 이제는 풍기가 벌어질 거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테슬라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테슬라 보면서 이게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 같아요. 맞죠. 테슬라가 좀 한 2, 3주째 정체 구간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테슬라가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 뭐 받아들여야죠. 왜냐면 뭐 이건 정말 보지도 못한 새가 열리는 거구나. 버블의 정점을 향해 바로 치고 가는 거구나. 근데 저는 버블은 항상 경기가 확장기에 나왔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경기 확장 기적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금 주가는 좀 비싼 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작년 겨울부터 뭐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오해들 하시는데 최근에 이익 기대치가 올라오니까 저희끼리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익이 좋아진 쪽은 사실 또 뒤져보면 뭐 올해 이익 기여도 보면 IT와 자동차자 아니에요? 뭐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그렇고. 근데 그게 치고 나가는 장면 실적 장세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은 아니어서 지금 다. 뭐 좀 까보면은 생각보다 좀 과거에 비해서 충당금이나 자산 재평가 이슈가 없으면서 4분기 실적이 좋았었던 것도 있고요.
그 배터리도 많이들 얘기하는데 오늘 이한나 연구원이 이제 내가 코멘트가 나갔으면 했는데 하여튼 되게 조심스러워해가지고 녹음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배터리 매출액 보고 있으면 이번 위약금 협상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만 놓고 보면 배터리 매출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커진다를 갖고서 이걸 어느 정도 커버할 거냐 뭐 이런 논쟁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 장세화 됐을 때 주도주가 치고 나갈 거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바로 그 장이 아니다 보면 방금 전에 연노차 연구원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것들 버티고 있으면서 주변주들 중에서 가능성을 또 찾는 기업들 다음에 경기가 돌아왔을 때 수혜가 온기가 어디까지 퍼질까 이 얘기도 나올 것 같거든. 근데 이거는 얘기는 또 이제는 다 아무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뭐 백화점에 관련된 주식들도 최근에 우리 애널리스트가 말했던 것도 바이콜 했던 거고 그 외 종목들도 중소형주 팀한테 여러 가지 지시를 해놨는데 얼마나 빨리 그것들 커버해 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 지져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부터 해서 NC 같은 우리가 기존에 상당히 쉬었었거든 사실 네. 그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가는 이유는 올해 이익이 좋아지는 것들이 치고 나갈 힘이 약하니까. 근데 오늘 이제 반도체가 이제 보여주겠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치고 나간다면 전자가 10만 원을 정말 향해 다시 가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그러면 정말 실적 장세구나 하는 느낌이 들 텐데 아직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봅시다. 그래도 수익률을 챙길 만한 것들이 이번 주에 저 신중호 팀장이 말했던 그리고 저 월간 전략에서 그 퀀트 쪽에서도 종목 말하고 신중호 팀장도 종목 말하고 제가 페이북에도 그거 올리고 표 올렸는데 그거 보시면 그런 것들이 뭐 시장 신경 안 쓰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아닌가 보고 싶다. 저도 마무리 전에 10시에 회의 가야 되는데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